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헤이맨님, 뭐가 좀 이상해요. 엔카를 이렇게 뒤져보면 이상하게 GV80은 뭐 알다시피 한 8천만원 하잖아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뭐 7천, 7,500 이렇게 정상적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왜 팰리세이드는 실제로 6,500, 6,000밖에 안 하는 그런 차량이 7,500 이상 올라와 있는 차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헤이맨이 그래? 그렇단 말이야? 왜 그럴까? 그거구나.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헤이맨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고차 수출을 한 21년 했나요?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게 한 5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요번 기회에 저희 회사 수출팀 자료를 이렇게 살짝 열어봤거든요. 지금 5월인데 올해 한 55억 정도 그 정도 매출을 하긴 했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아마 연말에는 1,000만 불 탑을 타기가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타려고 하면 헤이맨이 좀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헤이맨은 중고차 수출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 해왔던 일이고, 지금의 엔카의 이 사태는 어디에서 기인을 했느냐, 요건 바로 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장 여러분이 네이버의 10년치 환율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원래 한 10년 전 정도에는 1,000원에서 1,100원, 1,2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의 환율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환율 추이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환율이 미쳤습니다. 1,400원이 넘어가더니 다시 이제 1,327원 정도로 지금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환율 때문에 팰리세이드가 그렇게 엄청 난리가 나는 상황일까? 라고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과거에 헤이맨이 2008년도 그 리만이 터질 쯤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이 한국에 있는 BMW, 벤츠, 아우디를 저한테 계속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BMW, 벤츠, 아우디는 독일에 가서 사. 그게 맞아. 왜 한국에서 사고 난리야. 그것도 새 차를. 라고 얘기했더니 파이어가 하는 얘기가, 야, 그래도 좀 사줘. 뭔가 이상한데 우리 냄새가 나. 이게 냄새가 좀 나거든요, 얘네들이. 이유를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게 그때 당시에 7천만원, 6천만원 정도 되는 BMW, 아우디, 벤츠를 독일에서 사는 거랑 한국에서 사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서는요 이 7천만원짜리가 거의 한 5,500, 최소 미니멈 1,000에서 1,500만원 정도 금액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환율 하나로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이 이런 꿍꿍이가 있었구나, 나한테 얘기를 안 했구나를 그때 알게 됐죠. 실제로 저희 구독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엔카에 들어가서 팰리세이드를 검색을 하시고요, 쭉 내려서 여기 보면 이제 일반 등록이 있고요, 일반 등록에서 높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셔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상한 금액들이 초반에 이렇게 뭐 9999 이렇게 있는데, 은할철도 999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쭉 내려보면 어느 순간부터 7,800, 7,900에서 쭉 내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두 번째 역시도 뭐 7,400, 300, 200에서 대부분의 팰리세이드 차량이 7천만원 이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 차량들의 신차가를 전부 다 일일이 표본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이 차량의 신차 가격들은 평균 6천만원 초반이었어요. 그러면 팰리세이드는 어떻게 해서 1,000에서 1,50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을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차량들이 한두 대면 그래, 좀 금액을 잘못 올린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예요, 수십 대. 이 수십 대에 이 금액이 나와 있다는 건 이 차가 이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엔카에서는 이런 것들이 팔려요. 일반인들은 이걸 봤을 때 이거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딱 봤을 때는 그래 또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팰리세이드 말고 과연 GV80은 어떤가? 또 GV80도 조사를 해봤죠. GV80을 엔카에서 조사를 해보면 총 647대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쭉 내려서 높은 가격 순으로 검색을 해보면 GV80은 뭐 신차가가 보통 8천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 8천만원대나 7,500 정도 선에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신차가 대비 한 1,0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팰리세이드는 이렇고 GV80은 이래? 이상하죠.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차량들은 바로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량이 바로 팰리세이드 차량입니다. GV80은
해외에서는 인정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 엔카만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헤이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유튜브보다는 해외에 있는 자동차 관련 유튜브나 유튜브 내용을 주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한국의 차량에 대해서 진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차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이어한테 제가 물어봤죠. 아니 한국차가 뭐가 좋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유럽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옵션도 별로 없고요. 승차감도 뭐 딱딱해요. 그리고 주행할 때 막 200km씩 미친듯이 달리기 위한 어떤 그런 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타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독일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차 같은 경우는 뭐 완전 덩어리 이만하고 기름 뭐 어마어마하게 먹고 답이 안 나와요. 일본차? 일본차도 옵션 없고 작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차는 적당한 등치와 적당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 한국차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무송가가 이제 사우디나 이쪽으로 해서 뭐 의전용 차량으로 뭐 나갔다라는 그런 아주 옛날 옛적의 얘기가 있긴 한데, 지금의 한국차는요 정말 좋아합니다.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요 한국차 보는 순간 막 뒤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옵션이 이 정도, 야 죽인다, 이렇게 막 탄성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엔카는 금액이 이렇게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간 좀 이상한데? 라고 된 게 바로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헤이맨 그래 좋아 그렇다 이거야. 그럼 나한테 뭐 무슨 도움이 되는데?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신차를 살 때는요 가능하면 엔카에서 높은 금액을 쳐주는 차량을 신차로 사시면 나중에 팔 때요 감가가 거의 없이 팔거나 돈을 더 받고 팔 수 있는 노하우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고차를 여러분들이 살 때 가능하면 이 수출업체들이 막 이 해외에서 미친듯이 좋아하는 차량을 잘못해가지고 엄청 비싼 금액에 덩달아 사는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연에 방지도 가능하고요. 중고차가 아니라 신차를 사는 게 맞다, 아니면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 사는 게 맞다, 이런 감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차량을 팔 때 여러분들이 뭐 땡땡 딜러니 뭐 댕댕 딜러니 아니면 뭐 두 번째 차니 뭐 세 번째 차니 무슨 직거래니 이런 여러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거래를 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 차량의 10%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수출업체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차량들은 엔카에 그냥 개인 매물 등록하세요.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요 우리보다 엔카를 더 오래 보고 더 유심히 봐요. 아마 여기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엔카 관계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엔카의 트래픽이요 국내에서도 트래픽이 나오지만 해외에서 나오는 트래픽도 이제는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헤이맨 나 이 차 싸고 싶어 라고 해서 링크를 우리한테 보내준다니까요. 정말요. 그럼 가서 그 차를 이제 보고 가서 사다 주는 이런 일을 저희가 하는데, 그것만 하기에도 요즘엔 굉장히 벅차고 바빠요. 그래서 차 팔 때 어떻게 해요? 엔카에 올려서 파시면 정말 가격 잘 받을 수 있고요. 차 살 때 엔카 참고해보고 수출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보고 진행하시면 되는 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율을 알려면 금리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예요. 여기에서 올릴지 내릴지 유지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은요 3.5%예요. 금리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원래는 이 정도 오면요 한국은행도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올리냐면,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잖아요. 일단 건설사 다 작살나고요, PF 다 작살나고요, 영끌에서 집 샀던 개인들 다 작살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한참 부동산 경매를 했던 2006년 1년 때만 해도 집값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어요. 비싸봐야 5억 정도였고요. 대출을 받아봐야 2억 3억 정도였어요. 2억 3억 뭐 대출이자 5% 오케이 까짓것 내면 돼. 하지만 이제 수도권의 집값이 아파트가 한 채에 기본 10억이에요. 5억 이상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영끌에서 샀다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 이거는 월급 타면요 대출이자 다 갖다가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렸다 그러면 환율은 완전히 로켓을 타고 날아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게 날아가면 지금에 있는 한국차요 한국인들은 잘 안 사요.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얼어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거기에 딸린 인원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이나 건설 쪽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완전 개판이 돼요. 그러면 중고차 잘 안 팔릴 거고요. 금리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 모든 차량들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차량을 해외에서 소비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량의 10%는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10년 후에는 이 비중이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건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